자, 아까 우리가 외웠던 이 1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는 다 같이 그리움 해볼까요? 그리움. 다시 그리움. 그리움은 왜 생길까요? 일단 이미 상대방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생기죠. 옆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유시화라는 시에는 뭐라고 했냐? 너는 내 옆에 있어도 난 널 네가 그립다. 이런 계시를 들었어요. 이건 내 옆에도 왜 그리워? 그러니까 그만큼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건데 시에는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부재하는 상황. 그리고 이 그리움과 향수는 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그리움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연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도 있어요. 뭐니 유년 시절 이런 것도 되죠. 내 유년에 대한 그리움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향수는 뭐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향수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답지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우리 뒤에다가 정정의 향수 배울 건데 거기도 보면 고향과 관련되는 것들이 꼭 나와야 됩니다. 슬은 뭐냐? 슬픔, 회사. 자, 이 슬픔 역시 마찬가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리움과 슬픔은 당연히 뭐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옆에. 그래야 그리움도 생기고 그에 따른 감정의 슬픔과 애상이 생기죠. 내는 내적 갈등이었죠. 그리고 얘는 항상 뭐를 수반한다? 괴로움. 대개 내적 갈등 느낄 때는 뭔가 거대한 억압 세력이나 독재 세력에서 고통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을 때 의지도 생기지만 의지가 생기기까지는 뭐 해야 되니? 서로 어떤 마음속의 갈등을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내적 갈등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아 얘는 괴롭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는 부정적 현실이 지죠. 대개 시에서 말하는 부정적 현실 가장 큰 줄기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하나는 분단, 그리고 마지막 독재. 일제강점기나 독재나 아니면 분단의 상황 속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현실이 시합니다. 바로 반성입니다. 성찰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야가 뭐니? 부끄럽다, 욕되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반성하려면 내가 가진 단점이나 또는 나라가 반성하려면 그 나라가 가진 단점을 서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성, 성찰 들어가면 부끄러움이 들어갑니다. B는 비판이라고 했어요. 역시 비판 B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수는 수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운명론에 대한 수용도 있고요. 자, 수용을 좀 부정적인 단어로 하면 뭐냐? 수용한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하면 체념한다, 도입니다. 그래서 수용과 체념은 같은 개념이 여기. 도는 현실을 돌파하는 거고요. 나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 희망적으로 보는 거. 아는 안 믿나? 얘는 예찬하는 거, 의지적인 거. 또는 유대. 유대는 뭐니? 서로 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거. 연대. 이는 이상. 이상이야. 자연치나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치나 다른 달과 혹은 탈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불에 거슬린 내부를 보았는데 너무 속상해서 비수를 꽂으면 죽으니까 반만 비수 꽂은 거죠. 그래서 거슬린 내부 보며 반 비수를 꽂았구나. 그 집에 불지는 사람은 누구냐? 도낙과 중국 사람이니까 도낙과 그의 아내의 딸이 유이였다 라고 외우고 그 한시를 쓴 사람이 자아다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다시 거슬린 내부 보며 반비수를 꽂았구나. 누가 붙이는지 봤더니 도낙과 아내의 딸이 유이 자달 거슬 내부 반비수 도낙 아내의 유이 자달 거슬 내부 반비수 도낙 아내의 유이 자달. 오케이?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두면 좀 편해요.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밌게 하는 방법이에요. 스토리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거나. 재미없게 하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기 전에 그 전에 시 매결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경관펜 놓고요. 자, 경관펜 좀 해주십니다. 화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화자는 둘밖에 없어요. 화자는 둘밖에 없어요. 뭐니? 나 혹은 우리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화자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니? 내가 투영된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나예요.
시계가 말을 하네. 째까 째까. 시계가 말을 하는데 그건 누구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화장부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누구냐라고 하면 무조건 나.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경우는 무슨 체? 우리라고 하는 경우는 공동체전전선. 개인적 이런 거. 다음 시에서 화자의 뭐 판단하는 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피지배치인지 이런 것들이 시어식으로 말 수 있고요. 작가의 개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는 건데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고 보이지 않는 건 추상적인 관념이죠.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하여 이런 것들. 강원교가 쓴 사랑법이라는 시가 있거든.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침묵할까. 너무 좋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나 갈게. 생일전 수업 빼요. 수업 째요 하면서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야 이 생각 어디가? 안 하고 침묵할까. 얼마나 좋아.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옆에서 침묵 떠나고 싶은 자 삐지면 알지.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남은 시간은 침묵할까. 왜? 왜? 좀 이따 우리가 하게 되는 진달래 꽃하고 같아요. 사랑법이잖아. 사랑법의 주체는 누구니? 내가 아니야. 사랑하는 법의 주체는 남이야. 타인이야. 상대방이고 인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생각해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지. 그의 마음을 나는 모르잖아. 정말 잘못된 사랑법이 뭔지 아니?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넌 나 좋아하면 안 돼? 미친놈이에요. 이거 스토커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왜 넌 날 안 좋아해? 내가 널 좋아하는데. 이런 게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 드라마에서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왜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말이 돼? 미친놈 아니니? 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내가 너 좋아해야 되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내가 널 좋아할 수 있게끔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얘들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사랑이야. 죽으라고 찾아가고 죽으라고 선물하고 죽으라고 마음을 보여줘도 얘들아 사랑은 계획된 게 아니잖아. 내가 선물 많이 받았다고 사랑을 하면 그게 비즈니스지. 사랑은 우리 저번에 배를 매매했나? 사랑은 우연히 오는 거거든. 갑자기 와. 아주 강렬하게 조금씩 스물스물 오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정이야. 친구들하고 느낌. 고1 때, 고2 때, 고3 때 조금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 스며드는 그건 정이고 우정이고 사랑은 그렇게 스며드는 거 아니야. 사랑은 어느 순간 배에서 이렇게 되면 탁! 이게 뭐야? 밧줄이네? 하고 그냥 툭 내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무의도되고 무계획되고 우연히 일어나야 돼. 필연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니? 운명적 사랑을 원하고 있니?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계획되고 의도된 거야. 그럴 때 계획되고 의도된 사랑이 나한테 올 때 의심해 봐야 돼. 나 갑자기 네가 좋아졌어. 이게 진짜야. 나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좋아했어. 친구로서 좋아하다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번 불꽃처럼 팍 터뜨려지는 거야. 사랑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나.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오면 모래가 이렇게 휩쓸려 가죠. 그럼 똑같아. 모래가 안 휩쓸려가지고 이악 물고 그 자갈들이 안 휩쓸려가지고 이악 물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찾아오잖아. 그럼 그냥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너 고3 때까지는 절대 사랑만 안 돼. 누구 만나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본인들은 안 그래놓고 우리한테 꼭 그렇게 하는데 봐봐. 찾아왔어. 그걸 어떻게 막아? 너희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막을 수 있니? 모래가 가서 자갈을 휩쓰고 모래를 휩쓰고 가는데 그거 막 그렇게 할 수 있니?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성장했고 의식도 컸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설렘도 많고 사랑이 찾아왔어. 중요한 건 방식이야. 오는 사랑을 미친 듯이 빠져들기엔 아직 너희들이 아는 게 없잖아. 아직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포장된 잘못된 것에 너희들이 한 번 대이고 두 번 대이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인간들이 싫어져.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파괴돼. 더글로리에서 송혜교가 그렇게 복수하고 다니는 거 보면 나 재밌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송혜교야. 지 인생을 왜 그런데 허비해? 좋아.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지지고
흉도 엄청 남거든. 그리고 되게 가렵자고 하잖아. 가렵잖아. 그거요. 피부과 가세요. 다 돼요. 그리고 얘들아, 보면 아물잖아요. 흉터는 남지. 근데 아물잖아. 가렵긴 하지. 좋아. 삶에 있어서 되게 불편하고 어렵긴 한데, 지 정신적으로 맨날 각오 하나 안 해가지고 맨날 그 사진 찾아보면서 복수해야지. 1년 365일, 10년 3650일을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10년의 과정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겠니? 떨칠 건 떨쳐야지.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 내적 갈등일 거예요. 많은 인생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을 거야. 근데 털어버리건 털어버리고 낙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쟤는 돈 많아서 걔는 드라마 나오는 연진이는 걔는 배운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감도 못 배웠으니까 재수없게 내가 한번 걸린 거다. 근데 그때 자퇴했거든요. 얘가 운동원이 자퇴했잖아요. 그것을 끝내야지. 그래서 끝내고 새롭게 힘들지만 새롭게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고 또 나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좋은 남자 만나서 그거 잊은 듯이 이렇게 사니까 문득문득 기억나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려고 술이 있는 거잖아요. 한 잔 먹고 털어버리고 또 막 살면서 그 일만 있겠어? 그 드라마니까 이제 극한설적으로 그 일만 있는 건데, 야,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학폭보다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안 걸릴 수도 있어. 별별 일이 세상에 많이 생기거든. 그럼 그때마다 슬퍼하고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복수하고 우리 아빠를 차로 치는 새끼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해야 되고 저기도 복수해야 되고 바쁘긴 한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 이죠. 상처가 아물듯이 나라고 옷을 넘어 살면서 아픈 일이 없었겠니? 새벽이 앞니빨 얘기가 가짜다? 몰랐죠? 앞니 4개 가짜. 두드리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혹시 저거 조폭 뭐 이런 얘기인데 쌤이 옛날에 차 몰고 다니던 차가 스포티지라고 있었는데 그 차가 저쪽 내가 얘기했나 이거? 또 했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알고 있는 거니? 그래서 차가 두 바퀴 반 굴러서 차를 폐차됐는데 이게 남아있어.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트라우마가? 차만 타면 무서웠어. 두 바퀴 반을 굴렀다니까? 차가 폐차될 정도면 너무 트라우마가 있었지. 자, 경폭되고 있다가 2022년 재작년 2021년 12월 5일날 또 폐차했어. 그때는 불렀고 지금은 가는데 술 먹은 알미늄 샷자는 트럭이 내 차가 G70이었는데 뒷차를 쳐가지고 뒤에 다 뭉그러졌어. 나는 얼마나 악관적으로 생각하냐면 2번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그렇잖아. 0.1초만 그 술 먹은 아저씨가 내 조수석 그쪽을 받았다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차를 폐차시킬 정도였으니까. 근데 계속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쌤은 차가 없는데 살 거야. 왜? 잊을 거니까. 그때는 그때로. 지금 나야. 지금은 지금이잖아. 지금은 뭐 오늘 청소 가야 되는데 차도 없으니까 불편하고 막 이러다 보니 자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 희망 품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너무 짧은 세상에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 좋은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좋은 사람 2,500만 명이 나쁜 사람이면 세상에 너 2,500만 명이 좋은 사람들만 만나도 바빠요. 엄청나게. 좋은 사람 만나. 날 아끼고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는 사람 만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고 슬플 때 안길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가슴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널찍한 뭐 이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되게 넓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야 나 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상담할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가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희생을 상대방이 모르는 거 아니야. 말은 안 한다 뿐이지 나를 위해서 제가 저 귀한 시간을 빼고 나한테 왔다는 걸 알아. 표현만 안 한다 뿐이지. 그런 걸 자꾸 쌓이다 보면 서로가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다는 거죠. 50이 넘어보니 얘들아 가족도 좋지. 근데 친구가 오히려 더 소중한 나이가 되더라. 그래서 저기 노인들 장순당 공원 가면 다 친구끼리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 그런 기반들은 중고등학교 때 쌓는 거예요. 나랑 친하게 만난 애들 대학교 때 지나서 회사에서 만난 분들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별로 늦게까지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실무로 만났고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잖아. 내가 옛날에 뭐 국어 하면서 내가 수학한다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국어 누가 한번 소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로 만나다 보니
술을 한 잔해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 근데 그런 걸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초에 만나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난 그런 걸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 상황을 볼까요? 상황은 거의 대부분 신학적 아니면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작가나 시의 작품을 보고 태도와 정사가 16가지 있죠. 상황에 의해서 파악합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꼭 따라되어 있는 현관표들 밑줄 실전입니다. 항상 실전적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별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문의 차이. 이거 얘기했었니? 그림 그려줬니? 안 했죠? 자, 그림 그립니다. 자, 선생님 수업이 좀 많다 보니 했는지 알겠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상위 개념입니다. 위에 개념.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안에 뭐가 있느냐? 감정이입이 있어요. 감정이입은 무슨 개념? 아래, 하위 개념. 객관적 상관물은 나와 대조되거나 서로 반대조 대립되거나 또는 대응 같은 거.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서로 대조되거나 대응되는 거. 감정이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대응되는 거.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대응과 이 대응이 무슨 차이가 있냐? 꼭 의인화가 돼요. 감정이입은 의인화로 이루어져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고요. 얘는 대조 대응 다 됩니다. 얘는 대응 하나만 되는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얘를 인격화시켜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입의 차이입니다. 심상 나오고요. 뭐 시상 여러분 다 보면 읽어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들은 원래 실전하자 상황 태도가 중요한데 이 책이 다 끝나고 난 15강, 16강은 얘들아 이거라고 했죠? 한 잔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15강에 딱 되면 그때 딱 모아서 실전하자 상황 태도를 한번 다 파악을 해볼게요. 자, 김소리 시달릴 것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예쁜 목소리, 낭랑하고 귀엽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오은우가 읽어볼게요. 예쁜 목소리. 예쁜 목소리. 예쁜 목소리. 뭔가 꾸미고, 뭔가 간드러지고, 은행만에 옷구슬거리 하듯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해봐. 해봐! 나보기가, 확인해봐. 나보기가, 잘 들어. 우리 시하고 고전시가 끝나잖아. 소설 들어가거든. 소설 들어갈 때 우리 이거 연기한다. 옛날 생각 한번 해보셨죠? 각자가 해서 연기해서 그 연기에서 점수를 따야 돼. 우리가 300점 만들면 치킨 안 먹는데 연기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 야, 나하고 여기서 나보기가 역겨워 이 지랄 왜 하니? 연습해야 된다. 알겠니? 그리고 여자애들은 집에서 연습해야 돼. 저 뒤에 가다 보면 저기 장수 나오고 막 저기 나오거든요. 전하 정채연이옵니다. 전하 이거 연습해야 돼요. 남자들만 내가 시킬 줄 알아? 여자들도 아니되옵니다. 전하 여러분 해봐. 아니되옵니다. 해봐. 목소리 바꿔오세요. 자, 쌤이 나중에 너희들 할 때 이거 해야 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더럽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어요. 내가 왜 여성적으로 했을까? 이런 말은 말없이 고인본에 드리우리다 라는 오리다 라는 말은 남자들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꼭 이럴 때 되면 내 친구는 저런 말 쓰는데요. 어머 진짜? 남자들 이런 말 쓰는 애들도 있죠. 여성적 어조인데 애는 남자야. 어쨌거나 드리오리다는 여성적 어조에 되게 가깝잖아요. 남성적 어조는 뭐니? 남성적 어조. 집에 가리라. 네가 아무리 PC방을 말려도 나는 PC방에서 살리라. 이런 게 다 남성적 어조고 얘는 드리오리다 라고 했으니까 뭐니? 원래 원본에는 드리오리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성적 어조죠. 그러니까 화자는 여자를 할 수 있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운 가시길에 뿌리 우리다. 가시는 걸걸음동이 긋고 제사 뿌리 저려가고 가시 없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애나 줄 것도 아닌 눈을 흘리고 뒤다. 되죠? 이게 무슨 율? 외형률. 눈에 보이잖아. 7, 5조로 3호로 나보기가 역겨워 땡 가실 때 땡땡땡 되죠? 그러니까 얘는 1920년대 발표한 거기 때문에 고전 시가의 형태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외형률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 가다 보면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온다. 이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황지의 시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게 안 돼요. 근데 봐봐. 너는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래도 너는 온다. 모든 선에 온다. 미연다. 반복이죠. 그건 내재예요. 안에 들어 숨어 있잖아. 내재예요. 자, 어쨌거나 이 시는 진달래 꽃인데 볼게. 일단 십자가제 태로 장사에서 뭐에 해당할까? 일단 그리움 있나요? 예, 아직 안 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달래 꽃이 떠난 부재한 대상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얘기하잖아. 다 틀려요. 보세요. 가시다의 미래 행번이 가실 것이다. 내일이면 큰 집에 가실 엄마 이러잖아. 아주 가깝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별의 상황을 가져가는 거야. 나는 당신과 이별하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다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그대가 떠나갈 건데 떠나가도 그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니? 내가 그에게 역겨운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지탕받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러운 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겨운 애로 만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떠나간다고 뭐라 하지 마. 내가 나이 먹고 늙고 병 나오고 나발해서 얼마나 역겹겠니. 그래서 가는 거야. 그 사람 가는데 정당해. 뭔 말인지 알겠니? 제 친구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후배가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마누라가 막 돈도 많이 쓰고 뭐 경제관도 넣고 많이 치우고 저는 진짜 그때만 진짜 이혼하고 싶어 죽인다. 정말 잘 됐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도 안 돼요. 1도 안 믿어요. 왠지 아니? 그 후배는 그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한테 와서 아내 흉을 보고 있잖아. 그게 사랑이었니? 말도 안 되지. 진짜 사랑이 있다면 형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걔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돈도 못 벌어주고 이혼이 되더라 또는 헤어짐이 되더라 한 사람만 잘못해서 된 거 아니야. 왜 그런 줄 아냐? 계속 잘못해도 계속 받아주면 안 헤어져. 안 헤어져. 근데 받아주다가 내 쪽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탁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팍 파고고 맞지 않은 거야. 남한테 자기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은 나중에 재혼해도 또는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왜? 안 변했잖아.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야 반성하고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남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혼했던 여자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그 뒤에 후배한테 별로 연락 안 해요. 잘 안 만나. 별단들 편했는데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나보기가 역겨워 그 사람이 갔어요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맞아. 설령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 내가 나중에 그 후배 와이프 보면 어떤 생각 들겠니? 야, 저 나쁜 년 이렇게밖에 안 들잖아. 왜? 자기 잘못을 감추고 왜 남의 잘못을 그렇게 더구나 사랑했던 아이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매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다른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자기 잘못을 부각시키고 남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걸 해요. 그런 사람 만나, 그런 사람 사귀고 그런 사람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잖아요. 그런 잘못 하나도 없다잖아.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 이게 아까 얘기한 강욱의 사랑법에서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낙화해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알고 있어. 그 사람을 떠나보내.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가는데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가는데 말하지 않고 보내주고, 가는데 축복처럼 진단의 모습을 보내주고, 나를 받고 가더라도 이해한다라고 얘기해주는, 이게 진짜 베푸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지. 이런 사랑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반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성적인 거는 좀 힘들지. 왜냐하면 각각이 다 주체고. 근데 이게 가족으로 가면 달라져요. 엄마 아빠가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그렇잖아. 생각해봐. 누구 지금 여기 돈 내고 공부하죠? 누구 옷 입고, 누구 가방, 책, 이 세상 모든 결제할 때 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잖아. 맞니? 맞니? 이런 사랑이에요. 말 없고 너희들이 자기를 축복하고 헌신과 희생을 해가면서 오롯이 그냥 너희들이 이 세상의 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밤새 고민하고 하는 분들이 엄마 아빠예요. 근데 너희들한테 왜 표현을 안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독립성이 없어지잖아.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너한테 뭐 잘하고 있다, 뭐 너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얘들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마 아빠들은 항상 너희들 생각밖에 없어요. 방법이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학원에서 나 엄마 나 사고 났어라고 딱 한마디 하고 끊어봐봐요. 미칩니다. 나는 자식이 없거든. 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사고 났다는 학생이. 애가 내가 명함에 저기 연구소 나왔는데 그 연구소 명함에 저기를 사파고에 번호도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울려서 그 연구소 저랑 계속 울려서 잠깐만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애가 다쳤는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함에 내 이름이 있어서 지갑에 그게 있어서 그냥 한 거야. 그때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2000 몇 년도가 꽤 오래됐는데 내가요 모든 수업을 다 뺐어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그때는 제가 혼자 할 때 있거든. 조교생도 없고.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뺐어요. 그리고 걔는 그러니까 저기야 관저도 정림동 관저도 그쪽에 있는 택시 타고 거기 갔어. 병원에. 심지어 얘가 뭐 잘 됐어. 잘 그렇게 부모님 연락해서 오고 잘 했는데, 심지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제자도 내 새끼가 생겼어서 끝까지 가는데, 너희들 엄마 아빠는 엄마 나 사고 났어 뭐 구구절절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야 그 119 불러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나 사고 났어 뭐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를 궁금하게 한 뒤 다 끊으면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가가 발휘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 다 해서 막 상담실 전화하고 난리치고 뭐 위치 추적해서라도 내가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물론 두드려 맞겠지. 근데 두드려 맞았대 얘들아. 웃으면서 두드려 맞았고 이만큼 사랑하나? 혹시나 아빠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나한테 무심하다고 생각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엄마 아빠가 난 사랑하는지 안 나와. 보통 부모들이 얘들아 너희들한테 원죄의식이 있다. 책임감이라고 포장되긴 하죠. 부모로서 책임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가 있어. 세상에 태어나게 있으니 이놈이 20살 때까지는 어떻게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너희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너희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남는 거죠. 남는 거죠. 보통 대학까지 오는데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들어가거든. 야, 둘이잖아? 2억이잖아. 엄마 아빠 자식 없으면 해외여행도 매달 가겠고 뭐 국내 여행은 매달 가겠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엄마 아빠의 노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가격이 돈이 자꾸 없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효도하고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주고 다 잘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야. 나는 애기가 없지만 애가 있다면 나도 똑같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는 그 원죄의식을 가지고 할 것 같아. 그게 부모로서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야. 그리고 사실 그 부모도 너희들만 할 때 엄마 아빠한테 그랬거든. 너희들 역시 나중에 커서 이게 다 수락되는 거잖아. 너희들 커서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잖아. 그럼 또 그분들로부터 받은 모든 걸 그대로 내리 사랑이라고 아래에 많다. 다 갖는 거지. 보통 얘들아 내리 사랑이 반대말에 치사랑이거든. 치솟다의 치사랑. 치사랑은 별로 없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오롯이 다 내 아이밖에 안 돼. 실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무리 내가 엄마 아빠 효도한다고 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니야.
근데 그거는 똑같았어.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안 했거든. 그렇게 자꾸 내리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나무에게 가실 때는 간다고 했죠. 이별하죠. 마주시 고인물. 영변은 평안도에 있는 김소래 고향이다. 영변 약산인데 진단의 곳은 여기서 진단의 곳은 뭐를 얘기한다? 축복의 의미. 왜? 이 축복의 의미는 뒤에 뿌려주잖아요. 마치 그 쇼 프로그램에서 1위 하면 뭘 뿌려주죠. 뿌려요. 그러면서 뭐니 축복하고 있어요. 가시는 걸음 모인 그 꽃을 여기서 꽃은 뭐니? 헌신이다. 희생입니다. 왜? 여기 뭐 있니? 받고 가는 거야. 꽃을 받고 가는 거야. 내가 희생을 사뿐히 저려버리고 가시옵소서. 나무기가 이리로 가실 때는 죽어도 안 있는 걸 흘리오리다. 뭐니? 성화시키는 극복. 이별의 슬픔을 성화. 극복합니다. 얘는 반원적 표현이죠. 피눈물을 흘리니까 이 얘기가 돼요. 반원적 표현. 그래서 이 시는 슬픔, 시조가 되는 슬픔, 그리고 애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 요거 혹시 했나? 우리? 안 했나? 안 했구나? 아니,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내가 쌤이 여기 신문에 이거 가지고 썼거든요. 자, 빨리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